현재 화면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어도비 생성형 AI인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 파이어플라이로 제작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어떻게 SNS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어시스턴트 에크롭에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AI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혹시 채팅창을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변경을 했고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까 전에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생성형 AI 도구가 기업 전체에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의 근로자들이 AI 도구를 사용해서 직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9%의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AI 사용하는 것이 그런 관리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성형 AI로 만든 컨텐츠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저작권 같은 문제이죠. 그리고 개인정보와 같은 이런 그 정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 제품에 새롭게 등장한 이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갑자기 딱 등장한 게 아니라 어도비가 그래픽 분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연구해온 기술을 자연스럽게 확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미드전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이 많은데요. 이런 생성형 AI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어떻게 차별점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한마디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다른 생성형 AI 솔루션들처럼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어도비 스탁이라고 하는 이미지 서비스에서 수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불러다가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된 이런 저작권 없는 그런 이미지를 더해서 전혀 새로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교육 쪽이나 아니면은 공공 쪽에서 다 그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다 지금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뭐 기업은 물론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까? 초기에 컨셉 디자인을 할 때 그런 그 컨셉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시나 마케터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어떤 시안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생성을 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 익스프레스라는 제품의 텍스트 이미지, 그러니까 뭐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초콜릿처럼 녹아 흐르는 글씨,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에 효과를 주는 텍스트 이펙트. 그리고 지금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여름방학용 템플릿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면 여름방학에 어울리는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제네티브 템플릿이라는 기능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가을 정도에는 더 많은 제품에 확장이 되겠지만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디자인 등 여러 가지 제품에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어플라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거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작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나 제네티브 필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장하거나 특정 영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사용법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한 단어 몇 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누구나 다 전문적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런 거는 잠깐 보면은 요런 거 요런 건 3D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만들 수 있는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 그냥 프롬프트만 작성하면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런 그 사자를 그려야 된다. 그럼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프롬프트만 작성해 주시면 이런 벡터 그래픽도 누구나 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도비 익스프레스만 구매하시면은 크레딧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SLP나 아니면 네임드 라이센스를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SLP 기준 뭐, 월에 500개, 그리고 네임드는 월 1000개 크레딧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크레딧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SDL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용 라이센스는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건 약간 좀 옛날 이미지인데, firefly.adobe.com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생성과, 그리고 생성형 채우기를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떤 그 3D 이미지를 변환해 준다든지, 그리고 영상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 가을 정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모델 1 때의 이미지인데요. 최고의 패션 감각을 가진 이구아나. 뭐 이렇게 텍스트를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상당히 사실적인 이런 눈빛, 이 수정체에 반사되는 눈빛이나 이런 패턴, 질감 같은 것들이 사실적이잖아요. 지금은 이거보다 물론 더 좋아졌지만 모델 1 때 이런 퀄리티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려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단지 마법의 숲속에 있는 아름다운 유니콘 이런 식으로 작성만 했는데 이렇게 벡터 그래픽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약간 건축 쪽에서도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건축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컨셉 시안으로 바다와 하늘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벡터적인 느낌의 이미지인데 많은 책들이 있는 서재와 소파, 그리고 창문 있고 햇살이 비추는 방,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우리나라 그 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였나? 거기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햇살이 비추는 뭐 도서관 사물함의 풍경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현장에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는데 아주 사실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목소리가 계속 잠기고 있죠.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 파리의 에펠탑과 아름다운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준다면 세계 그 유명 장소들이 핫한 장소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요.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과 맑은 하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면 이런 이미지들도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뒤에 직접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뭐 백악관에 근무하는 트럼프 뭐 혹은 마블 영화 주인공이 담긴 포스터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면 누가 봐도 트럼프가 아니죠.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마블 영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제가 오프라인이고 기프트가 있다면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트를 드리겠지만, 네, 온라인이라서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바로 이제 초당권, 저작권 문제 때문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곽효길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백악관이나 뭐 청와대 앞에 있는 박상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얼굴이나 트럼프 얼굴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렇게나 노출된다는 걸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마블, 아이언맨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월트 디즈니 코리아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겠죠. 악당들과 싸우는 영웅들, 뭐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는 장면, 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는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약간 느낌만 비슷한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어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작권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담배를 피고 있는 악당들, 그리고 마약과 전쟁하는 경찰들. 이게 윤리적으로 담배가 윤리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술, 담배, 마약, 폭력 이런 거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생성될 수 없게끔 윤리를 위반하는 컨텐츠는 생성할 수 없게끔 아예 차단시켜 놨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린 학생들도 좀 안 좋은 쪽으로 악용할 수 없겠죠.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컨텐츠 자격 증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파이어플라이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하면 컨텐츠 자격 증명을 포함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조만간 AI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컨텐츠가 AI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아니라는 뭐 그런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약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근데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사이트에 가셔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옮기시게 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언제 어떤 툴을 활용해서 이런 AI 컨텐츠가 만들어졌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포토샵에도 우리가 AI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컨텐츠 자격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어도비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미리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망고보드인가요? 네,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망고보드나 미리 캔버스처럼 이제 그런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팀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화면이 express.adobe.com에 가시면은 나오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기반이고요.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거나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게 되면 출력이나 뭐 PDF 변환 같은 것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핫한 뭐 SNS 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전단지, 카드, 유튜브 썸네일, 비디오 편집까지 다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배경 제거를 해야 될 때 포토샵으로 전문적인 툴을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어야 됐죠. 근데 익스프레스 안에 이 기능들이 모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면은 배경을 제거해 준다거나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포맷으로 다양한 이미지 포맷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를 잘라주거나 합치거나 그리고 자동으로 비디오 안에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자막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비디오 편집과 자막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면 거의 PDF 변환부터 뭐 이미지 그리고 배경 제거, 비디오 편집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 안에도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텍스트 효과를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작업물들을 링크를 공유를 해서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이제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익스프레스 안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간 페이지고요. 마찬가지로 비디오 제작이 가능한 올인원 편집기라는 내용입니다. 뭐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작업자들이 작업한 걸 가지고 익스프레스에서 가져와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익스프레스 안에서 직접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전문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한 것을 이제 다른 뭐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석 작업을 통해서 의견을 수집하실 수도 있죠. 다음으로는 파이어플라이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아니면 이런 그 캠페인, 그리고 목업 같은 거, 그리고 스토리보드 제작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마케터 분들도 블로그에 대한 이런 콘텐츠라든지 SNS 콘텐츠, 그리고 뭐 마케터뿐만 아니라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초중고에서도 프레젠테이션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장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파이어플라이와 익스프레스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다양한 이런 그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 만들어진 콘텐츠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이런 툴에서 전문적으로 다시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소리고요. 이런 이쪽 부분도 뭐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앞에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건너뛰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firefly.adobe.com에 접속을 해놨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장면이 이 부분이 프롬프트 창이고요. 이 프롬프트의 내용대로 배경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한번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맨날 하는 레파토리인데 하와이, 콤마하고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아주 단순한 텍스트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지금 저는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접속을 해 있거든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빨리 만들어지고 느리면 늦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아트 스타일, 벡터 느낌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좀 사실적인 이미지인데 왜 이렇게 그림, 만화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서 콘텐츠의 유형을 자동 끄고 사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생성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지금 이 이미지의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가로 세로 비율에 가시면 4:3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3:4 그리고 16:9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이따가 다시 뭐 확장하는 이미지 사이즈를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놓고 생성하기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미지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가 아주 사실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이제 되게 호응이 좋아요. 보통 이제 보시면은 사실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노을에 대한 반사 같은 것도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드신다면은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즐겨찾기에 저장을 하시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익스프레스에서 작업을 하시고 싶다면 익스프레스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옵션들과 그리고 이미지를 확장하거나 해당 이미지를 어, 구조로 활용하시거나 스타일 참조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거는 뭐 다른 솔루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들의 문제점이 약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련된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도 그랬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모델 3가 나오면서 아주 이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의 그런 컨셉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프롬프트의 내용을 지우고 아예 대놓고 경복궁 밤하늘 위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지만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필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이버펑크풍이라든지 판타지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애니메이션 풍까지 다양한 필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필터가 지금 있죠. 그리고 지금 색상 및 톤을 보시면 따뜻한 색조, 생동감 있는 그럼 약간 비비드한 컬러라든지 아니면 차분한 색상 이렇게 다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조명 부분에 보시면은 뭐 극적인 조명이라든지 초현실적인 조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조명도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 각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지금은 딱히 뭐 선택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번 생성하기를 눌러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원래는 이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이라고 친다면 약간 일본 신사라고 하네요. 그러든지 중국 절 스타일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실망스러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모델 3에서부터 해결이 됐죠. 경복궁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제가 얘를 가지고 약간 수정을 한 다음에 익스프레스로 넘겨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좀 이 윗부분이 확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을 하도록 할 거고요. 삽입을 통해서 이쪽에 뭐, 이런, 뭐 비행기를 추가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어울리지 않으니까 입력은 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빼기를 통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만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확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장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사이즈를 입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 하단에서 뭐 가로라든지 세로의 높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 그냥 이대로 놓도록 할게요.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건 이제 포토샵에서 지원되는 기능이죠. 그런데 파이어플라이에서 이런 컬러라든지 레이아웃을 계산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게 됩니다. 상당히 자연스럽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전 제일 처음 게 마음에 드니까 유지하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제가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익스프레스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익스프레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실행이 되면서 익스프레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누가 두구두구두구라도 해줬으면 좋으련만. 네. 익스프레스가 열리고 있고요. 웹 기반의 솔루션인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마케팅 대리님이 해주셨어요. 그럼 텍스트를 추가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추가 옵션이 활성화가 됐고요. 잠깐 활성화를 확대를 할게요. 이게 익스프레스가 실행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템플릿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육이 아니니까 제가
작업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 붙인 다음에 야행.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입력한 텍스트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폰트를 추천을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얇은 폰트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서 폰트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폰트,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폰트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잘려서 나오지가 않네요. 지금 이게 원래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거나 이제 즐겨찾기 해놓은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탭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 밑에 이제 언어 설정을 해서 한국어만 볼 수 있게끔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네. 기타 다시 보기.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이런 그 폰트들이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산토리니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폰트가 좀 크게 작으니까 이렇게 늘리도록 할 거고요. 배치를 다시 한번 할 거고 별빛 야행이라고 입력은 했는데 좀 저는 이 간격을 자간이라든지 행간을 조절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 폰트를 키우는 크기 조정 옵션 밑에 보시면은 텍스트의 간격을 조절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조금 여유를 준다든지 줄 간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도 어두운데 얘가 좀 텍스트가 검은색이라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채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컬러를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컬러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튀어 보이게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 여기에다가 약간 좀 장식을 해줄 그런 오브젝트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요소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말풍선이라든지 이런 아이콘들 그리고 차트까지 지금 최근에 추가가 됐는데 이런 도표 그래프 같은 것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굳이 어떤 이미지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지 않아도 어도비 스탁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별 모양 아이콘들을 직접 가져다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유성 같은 거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컬러를 조금 바꿔줄게요. 이걸로 그냥 같이 맞춰도 되겠죠.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짝 키워줄 거고요. 작게 해서 몇 개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직접 우리가 어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지 않아도 누구나 검색만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이 소스를 갖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스탁이랑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뒤에가 너무 좀 밝아서 텍스트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의 밝기를 조금 죽여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죽여볼까요? 효과에 가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정 부분에 가셔서 여기에서 어떤 뭐 명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자 같은 부분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이게 너무 귀찮다 하시면은 디자인 요소에 가셔서 모양 부분에 가시면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해 주시고 위치를 해서 컬러를 살짝 어두운 블랙으로 이렇게 가려버린 다음에 불투명도만 이렇게 살짝 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종이가 어느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다 덮어버리니까 어둡게 보이고 밑으로 내릴수록
이렇게 좀 뚜렷하게 텍스트가 보이죠? 지금 제가 이 배경 위에 이 어두운 이 사각형을 올려놨기 때문에 배경의 이런 밝기가 살짝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한번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추가를 눌러서 다시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거고요. 폰트를 살짝 변경을 해볼게요. 약간 고딕체가 좋을 것 같아서 나눔 고딕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일시 2024년 8월 5일. 지금 폰트가 너무 크죠? 이렇게 가장자리 잡고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그리고 장소, 경복, 국내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정렬은 제가 이렇게 왼쪽 정렬로 맞춘 다음에 텍스트 조금 줄여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이런 그 내용을 적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33분이니까 약간 촉박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 신청이라고 할까요? 신청.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조금, 네. 화면상 지금 제 핸드폰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대충 배치를 하고 강력을 이렇게 크게 잘 보이게 최대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익스프레스 안에서는 제가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맨 앞에 가면 링크만 넣으면 QR코드를 만드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QR코드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RL을 넣은 QR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충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죠. 좀 다듬고 싶은데, 네.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터라고 한다면, 완성이 되었다면 공유를 클릭을 해서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게시물 예약을 통해서 몇 월 며칠에 어디 뭐 페이스북에 올릴 건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이 해당 파일 괜찮은지 처음부터 다시 해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공유를 하실 수도 있죠. 그 마음에 든다면은 마무리가 되었다면 다운로드를 통해서 PNG라든지 JPG, PDF로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스터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만들어진 작업물을 가지고 왼쪽에 크기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그 옵션을 선택해서 재작업이 거의 없이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뭐 포스터, 전단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 뭐 비디오가 될 수도 있겠죠.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다 사이즈별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복제 및 크기 조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기 조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이렇게 조절만 해주시면 되겠죠. 됐지만 다시 맞춰주시면 돼요. 딱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학교에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공지문을 띄울 때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뭐 영어를 잘하거나 태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위에는 번역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하기 기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작업물을 가지고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이 작업물, 아까 제가 뭐 포스터도 만들고 이랬었잖아요. 페이지도 인식을 하는데 다 필요 없고 1페이지만. 그리고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 간체 번체에 있는데 그냥 간체 선택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태국어 같은 거 되게 좀 어렵잖아요. 선택하고 복제 및 번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입력한 텍스트를 한국어 텍스트를 번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선택을 해서 제가 팝하고를 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전에 중국어 간체였는데 갖다 붙이면은 별빛, 야간, 여행 뭐 이렇게 네, 줄 바꾸면서 똑같네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거의 번역이 90% 이상 정확도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 기능을 활용을 해서 뭐 알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익스프레스로 넘겨서 활용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제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어플라이를 다시 켰고요. 저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느낌의 제가 구글에서 본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프롬프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유채꽃이 핀 조용한 남해 바닷가 마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밑에서 제가 컨셉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따뜻한 느낌의 그런 필터를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필터를 적용을 할 텐데 지금 갑자기 이게 아니죠. 밑으로 좀 내려서 컬러 톤을 따뜻한 색조로 놓고 그리고 위에 제가 레퍼런스로 삼은 이 이미지를 구성 부분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강도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이 레퍼런스로 삼은 이 이미지대로 분석을 해서 레이아웃을 거의 동일한 퀄리티의 이미지로 파이어플라이가 만들어주게 돼요. 지금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원한 것들이 약간 이런 느낌의 길도 있고 산도 보이고 유채꽃은 여기에 있고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똑같죠.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서 약간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다시 활용을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비율을 16대 9로 해서 다시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조금 이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다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역 기능 지금 봤습니다. 번역 기능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좋기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집을 눌러서 익스프레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소셜 게시물 만들기를 선택을 했고요. 다시 이제 해당 이미지가 익스프레스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 이미지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로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밝으니까 여기 조정 부분에 들어가서 농도 살짝 이렇게 낮춰주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썸네일이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이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짜봤고요. 이 텍스트 클릭을 해서 잠시만요. 텍스트 클릭을 했는데 지금 옵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네, 좀 이런 지금 이게 동시적으로 이제 팀즈랑 같이 지금 됐어요. 팀즈로 꼭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말고 해남 여행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거고요. 폰트는 네, 빨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산토리니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 밑에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수정을 해서 여기에는 어, 대한민국 지역 경제 살리기 네, 이렇게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한 다음에 크기를 제가 살짝 줄여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폰트도 제가 그냥 고딕체로 이렇게 놓도록 할 거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자인 요소에 가시면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뒤에 부분에 보면은 좀 다른 약간 어떤 잉크 같은 느낌이 들어가면 더 이 텍스트가 잘 보일 것 같아서 브러쉬 부분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서 아무거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것들도 구하려면 되게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또 이런 거를 가져다가 에다가 이렇게 깔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살짝 크기 줄이고 얘를 이런 식으로 쉽게 회전을 시키실 수도 있죠. 뭐, 뒤에 조금 명도를 좀 더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로고를 넣어야 한다면 자기네 어떤 그 학교 그리고 기업 이런 데 로고를 넣어야 된다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기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로고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저희 회사 로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수정하게 되는 쉬워서 수정하게 되는 재미가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다 웨비나가 한 10분 만에 끝났을 거예요. 꼭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냐? 이미지를 만들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익스프레스 제일 처음 화면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릴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많은 템플릿들이 있지만 약간 외국 스타일의 그런 템플릿들이 있죠. 저는 여기에서 필터를 글로벌 체크를 해제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이런 템플릿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중에 전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를 가지고 딱 클릭만 하게 되면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남해로 떠나요. 벌써 텍스트 입력 끝났죠? 이미 다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수정할 게 없습니다. 스위스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걸 가지고 해남이었는데 제가 남해로 잘못 썼네요. 여기도 그냥 해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떠나요. 네. 여기에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텍스트를 막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리고 뒤에 있는 비디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가 촬영한 걸 넣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고 지워버리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집어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뭔가 좀 심심하죠? 여기 레이어 타이밍 표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오디오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한 다음에 바로 오디오 탭이 활성화되죠. 어도비 스탁에 있는 오디오 에셋을 가져다 쓰실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트래블이라고 그 검색한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다양한 음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프렌치 카페라는 이 음악이 어울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음악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넣으면 바로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럼 뭐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다음 장면에 좀 촬영한 거를 어떻게 추가하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가져다 놓으시면 하면 됩니다. 편집하실 거는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의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음악도 조절이 되죠.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이모티콘 같은 걸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비디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좀 선택을 한 다음에 미디어 부분에서 아이콘 같은 거, 디자인 요소죠. 여기에서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뭐 영어로 하셔도 되죠. 이런 거 갖다가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요거를 바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컬러를 잠깐 바꿔볼게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 놓고 그렇게 추가한 어떤 이 텍스트나 아이콘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면 선택하시면 바로 애니메이션 옵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떼구르르 굴러와서 중간에는 약간 이렇게 불을 떨어주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시간도 강도나 이런 속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날 때는 이런 식으로 사라져라.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죠. 자, 한번 보면은 떠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다운로드를 통해서 MP4 포맷으로 1080, 1920이죠. 헷갈리네요. 그리고 뭐 4K 사이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선택만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네, 지금 현재 39분이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AI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지금 설명드린 것만 다 기억하시면은 누구나 쓰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AI 어시스턴트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해를 좀 구하자면 제가 AI 어시스턴트를 직접 데모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 계정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실제로 데모로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애크로벳 AI 어시스턴트가 뭘까요? AI 어시스턴트는 우리가 PDF로 된 이런 문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해주는 그런 그 A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수백 페이지의 이런 PDF 문서를 요약해줘. 그러면 해당의 이제 문서의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디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 알려달라고 한다면 그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문서를 요약해 주는 방법에 대한 이 장면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런 문서가 있다. 그러면 뭐 중요한 장점을 5가지를 요약해줘.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을 해달라고 한다면 장점을 이렇게 요약을 해줘.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약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도 다 읽어보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서의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문서를 요약해서 핵심 부분만 추출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에크로벳 AI 어시스턴트의 특징은 고객 데이터, 고객이 가지고 있는 PDF 문서를 언어 모델 학습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지시한 문서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 응답에 대한 것은 그 PDF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 지금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문서 작업을 할 때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뭐 문서를 가지고 해당 내용 가지고 협업을 하게 된다면 문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0%까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AI 어시스턴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사용 자격이라든지 제한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는데 월 1000번 매월 초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라이센스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시리얼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연구 방식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갱신하는 VIP라는 이 라이센스에만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F 문서 같은 경우에는 25메가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120페이지 미만의 문서에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문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약이 있고요. 현재 영어 문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한글로 입력을 뭐 번역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해도 한글로 내용을 번역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영어 문서만 지원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콘솔에서 사용할 사람들의 이런 계정만 입력을 해주시고 할당만 한 다음에 그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에크로벳 업데이트만 해주시거나 재설치만 해주시면은 AI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요것만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놓친 부분은 영상이 다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